안녕하세요. 세수TV 김주현입니다.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관세사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국민이 관세사 분을 만나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생소한 일인 것 같아요. 반면에 실제로 관세사님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실제 그러한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균 관세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인천공항 쪽에서 관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사님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90년생 35입니다. 그러면은 관세사 시험은 언제 합격하셨어요? 2018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2019년 초부터 이제 일을 해서 지금 이제 6년 차 정도 일을 했습니다. 원래 과가 그런 쪽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도고동문학과 전공인데. 저도요. 정말. 저 고등학교 때 선택 그러세요? 과목 독일어. 아, 그러셨구나. 네네. 우리 때는 다 그런 거 해야 됐거든요. 네, 그때 이히리베디히 이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독일어를 전공하셨는데 관세사 업무를 하신다. 어떻게 하다가 관세사라는 직업을 좀 알게 되셨어요? 계기가 네. 이제 전공이 독일어다 보니까 교환 학생을 이제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로 갔는데 거기가 교통이 좀 좋아서 한국이나 일본 이제 아시아 회사들의 유럽 법인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지인분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무역이나 물류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세사라는 직업이 있다, 한번 알아봐라. 독일어를 전공하셔서 어학연수를 갔는데 갑자기 현지에서 관세사를 추천을 받으셔서 맞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관세사가 되셨다. 맞습니다. 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형들이 너 졸업하고 뭐 할 거냐 물어보길래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 졸업하고 뭐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형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럼 관세사님의 수험 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문직을 합격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내가 수험 생활 동안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떠한 학습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시행착오 없이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관세사님이 보시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학습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좀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뻔한 답이지만 한 번에 몰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패턴을 나름 이제 고정화를 해놓고 뭐 몇 시까지는 책상 앞에 앉는다, 또 몇 시까지는 앉아 있는다 라는 나름의 룰을 잡아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실제로 이제 뭐 공부를 하실 때는 보통 저희가 뭐 세븐일레븐 아니면 뭐 9 to 6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루에 공부량은 대략 어느 정도씩 잡으셨어요? 저는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밤 11시 반까지 했거든요. 보통 다들 한 14시간은 앉아 계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앉아 있어도 막상 스톱워치로 재고 뭐 중간에 밥 먹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하면은 한 9시간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맞죠. 네. 실제로 저희가 14시간을 이렇게 독서실이라는 공간 혹은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 시간 동안 모든 집중을 쏟아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느냐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관세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거는 그래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집중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오전 공부가. 그래서 오전에 뭐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좀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점심을 먹는 시간을 최대한 뒤로 밀었어요. 뭐 2시 이렇게 밀어서 그 오전에 좋은 집중력을 한두 시간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6년도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합격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관세사라는 과목이 전공을 하신 그 독일어와는 조금 생소한 과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 기간도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셨을 것 같고 반면에 합격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재수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좀 늦게 다녀오고 이래가지고
또래 친구들보다 한 1, 2년 정도 수험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합격했을 때 29살이었는데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다행이다. 이제 공부를 더 안 해도 된다. 취업 준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 합격한 날 기억나세요? 합격한 날은 이제 평일이었는데 큐넷에서 이제 그 이름이랑 뭐 수험 번호를 치면은 이제 그게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학기가 남았었어요. 이제 9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수업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요. 대학 다문화 사회 이해라는 그 수업을 듣고 있다가 수업 중에 이제 노트북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합격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쉬는 시간에 바로 나왔습니다. 나름 수험생의 플렉스. 피자스쿨 제일 비싼 피자. 그걸 먹으면서 정말 그 안도감에 그 피자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짜릿한 것 같아요. 합격을 하시고 네. 관세사 업무를 하시다 보니 실제로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보셨던 업무의 영역과 네. 실제 필드에서 느끼시는 업무의 영역의 차이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수험 생활 할 때는 무역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하도록 시험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관세사가 필드에서 하는 일은 그 중에 좀 극히 일부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세관 관련 업무가 거의 메인이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좁은 영역의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가장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관세사 업무를 하시면서 네. 가장 좋았던 점? 좋았던 점? 네, 아니면은 혹은 조금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업무를 하면서? 네. 무역이 A부터 Z까지가 있다면 그 영역에서 좀 좁은 영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걸 좀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관세사 회계 차원에서도 뭐 일부 물류나 보관업, 창고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사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시고 처음에 그러면 근무 관세사님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소속 관세사라고. 아, 소속 관세사라는 네. 표현을 쓰시는구나. 소속 관세사로 네. 처음에 그 관세 법인에서 이제 첫 수습을 인천공항 쪽에서 했습니다. 수습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본사로 발령이 돼서 이제 뭐 기업 심사나 뭐 조사 대리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기업을 잠깐 가서 관세사 통관뿐만이 아니라 좀 무역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기업에 잠깐 갔다가요. 지금 다시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개업은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 개업을 한 게 제가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작년 8월이면 이제 1년이 개업하고 되어가시네요. 있는 중이에요. 네. 개업을 하시고 이제 1년이 되시는데 감회가 좀 어떠신가요? 관세 법인에 다닐 때는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근데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들부터 일감을 이제 받아오시는 그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의 영업력이 참 대단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내가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고 좀 목표를 삼게 되는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독일에서 네네. 관세사님한테 네. 관세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신 그 형님들 예. 아직 연락하시죠? 많이 도움 주지 않으시나요? 그 형님들은 이제 업계를 떠나서 본인들은 다른 일을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관세사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네. 또 이제 개업을 하셨다 보니까 네네. 결국 이제 이 전문직의 업무라고 하는 게 D-Day가 정해져 있고 그 D-Day까지의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네. 굉장히 계획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관세사님께서 특별히 활용하시는 시간 네네. 관리 팁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관리하는 팁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업무 효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휴식을 좀 하고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 시간 내에서라도 잠깐 쉬고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게 뭐 논다라는 게 아니라 꼭 9 to 6에 맞춰서 일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밤에 뭐 서류를 꾸리는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테이블 활용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킥오프 시점부터 이제 타겟 데이를 설정해 놓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타겟된 날짜마다 이제 업무를 클라이언트를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차분하시고 또 꼼꼼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성향들이 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관세사님께서 지금 이제 개업을 하셔서 이제 사무실을 이끌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의 관세사님의 목표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목표는
단순히 뭐 통관만 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무역 전반에 걸쳐서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대금 결제 방식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최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뭐 운송이라든지 뭐 보관이라든지 이런 무역에 부수되는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관세사라는 직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실 테고 또 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한테 관세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관세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전문 자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저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관세사는 무역에 좀 특화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관세사라는 직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독일어로 화이팅이 뭔가요? 토이라고 3번 외쳐야 됩니다. 토이로 외치면 네, 되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앞날을 기원하면서 토이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이!